네, 반갑습니다. 8월 29일 월요일 마감 시험입니다. 자, 시장이 회복하지 못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한 포인트가 더 많이 확장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자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마무리됐다는 거 약간은 좀 부담스럽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떨어진 상태에서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외국인들은 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다르게 나타났어요. 자, 외국인들의 수급은 또 그나마 긍정적으로 진행이 좀 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재료라는 것 자체가 이제 파월 의장의 그런 어떤 매파적인 발언, 그거 하나에서 비롯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소를 해 나가느냐가 이제 시장의 반등 요건이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고평가 종목들이 변동성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이 좀 보여졌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거나 고점에 있었던 종목, 주가가 하락세를 계속 보였던 종목들 위주로 많이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그 외의 종목군들은 지금 일정 범위 안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1에서 한 3, 4%대 정도, 1에서 한 4% 정도대, 그 정도 마이너스권 나온 종목군들이 대다수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 종목의 숫자는 굉장히 적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상승이라기보다도 전체적으로 유지만 해도 괜찮은 포인트였다. 즉, 0점 몇 프로 또는 1점 몇 프로 이 정도 나왔다 그러면 종목도 굉장히 잘했어요. 라는 포인트고요. 2%대까지도 종목들 괜찮았어. 오늘 잘 버텼어. 선방했어.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3, 4%대까지 하락했다 그러면은 그냥 시장의 일반적인 어떤 부분들이 영향을 받았구나 정도로 생각하는 거고요. 그 이상의 어떤 하락이 나타났으면 이제 조금 애매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고평가 종목군들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면 안 되는데 3% 이상 만들어지게 되면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 이어갑니다. 네,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 장중에 양봉이 살짝 나타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까고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냥 변화 없이 그냥 아침 시점 그대로 유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 아침 저점은 일단 잡아냈고 그 위쪽으로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11시경에 이제 장중 고점 라인 때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2428포인트입니다. 이 라인을 일단 넘어가 주는 모습이 살짝 만들어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시점에서 이제 살짝 양봉이 발생됐죠. 그래서 주가가 좀 더 오르나 보다라는 생각 좀 했어요. 왜냐면 이 하반기 그 마감 시점 다가오면서 대체적으로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금융투자가 발목을 잡았죠. 막 갖다 집어 던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다시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매도가 또 다시 멈춰지게 되면서 유지만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오늘은 올라가지 마라는 식의 느낌이 좀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이 과정 속에서 매수를 끝까지 계속 확장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금융투자의 매도에 눌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더 크다 보니까 방법이 없었겠죠. 그리고 외국인들 자체도 매도를 어느 정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도를 축소한 것이지 매수로 전환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의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었다 판단하시면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장중에 양봉 계속 유지하다가 뚝 떨어진 모습이었는데 지금 다치 형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죠. 즉 이런 의미는 어떤 거냐면 많이 떨어졌어.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느낌입니다. 더 떨어지는 거 나는 싫어 이런 식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더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부분들이 좀 있을 테고요. 아래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그런 매수 흐름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은 670억 정도 순매수였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 쪽에서는 450억 정도 순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이 좀 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은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금융투자가 이제 대형주들을 많이 쏟아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연기금도 55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의 매도 주력은 금융투자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로 떨어지나 보니까 가지고 있는 종목들 던지는 형태의 모습이 진행됐고 그 모습들이 마지막까지 진행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은 외국인이 착실하게 끌고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개인들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다 생각되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래쪽에 되는 것들이 물량을 좀 이제 떠넘김을 받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 금융투자가 옳았을지 아니면 외국인이나 개인들이 옳았을지는 이제 내일 상황을 보시면 알 수가 있겠죠.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 상황도 한번 봅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
2%대 하락이 좀 있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그나마 선방했습니다. 1%대였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고요. 양봉 만들어져서 이 부분이 오늘은 좀 지켜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대차 정도까지 아니죠. 삼성 SDI 정도까지는 큰 문제 없어요. 2%대, 1%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크지 않았다 보시면 되는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금 특히 카카오가 5%나 하락하게 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형태로 됐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뚝 떨어져 가지고요. 뭐 이 정도면 지지선 근처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등이 나갈 수 있다라면 기대치가 좀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나쁜 건 없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만 좀 많이 빠졌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쭉 살펴보게 되시면은 현대모비스라든지 자동차 관련주들도 대체적으로 꼬리 달고 대체적으로 반등하려는 움직임이 좀 보였는데 오늘 LG전자가 좀 많이 하락한 모습이 좀 있었고요. 대신에 지지선 역할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오늘 플러스가 나타난 모습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가 4%대 하락이죠. 이렇게 4%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약간 변수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 내려간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하락하고 있던 시점에서 신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라서 이런 것들은 경계를 해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고려아연이 오늘은 이제 주가 반등이 좀 세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외에 뭐 크래프톤도 5%대 이런 것들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더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은 좋지 않죠. HMM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시면은 네, 뭐 카카오페이 4%대 하락이죠. 그 다음에 LG이노텍, 그 다음에 하이브 같은 경우 6%대 하락. 이런 것도 약간 경계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뭐 고평가 논란도 있었던 것들, 그 다음에 공매도가 좀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셀트론 헬스케어나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지금 전체적으로 양봉이 나타나서 내일 기대치는 조금 있어요. 왜냐면 난 더 이상 빠지는 거 원하지 않아. 이제는 받아줘야 돼. 뭐 이런 형태의 느낌이긴 한데 낙폭 절차가 워낙 크게 나타나 보니까 약간 부담이 좀 되죠. 특히 첨보 같은 경우는 뚝 떨어진 상태에서 아래쪽 지지선을 위협하고 있죠. 자, 이쯤 됐을 때는 뭐 기술적 반등이든 뭐 단기적 반등이든 뭐라도 나와야 될 필요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짜리 이제 악재였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연준 위원 그 발언이 또 있죠. 그다음에 소비자 신뢰지표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발표가 됐을 때 긍정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런 뭐 매파적인 악재 상황들 이런 것도 좀 잠재울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시장이 조금 반등에 대한 포인트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 이제 오늘의 하락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어떤 조정으로 마무리가 된다라면 상당히 기대감은 좀 높아질 수 있는 상태가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담을 가질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이 나오게 더 쉽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매하게 끝났다라고 된다라면 주가가 더 밀릴 수 있거든요. 즉 보합에서 출발해가지고 주가가 밀렸어. 그렇게 되면 더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래로 뚝 떨어진 상태에서 아래쪽 매수 포인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을 크게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주 종목도 살펴보게 되시면은요, 푸른저축은행이 23%대로 마무리됐는데 상한가가 다 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좀 있었고 오늘은 뭐 크게 상승한 종목이 별로 없죠. 금비 같은 경우도 상한가 기록을 했었는데 요게 이제 상한가 이후에 주가가 좀 밀리면서 떨어진 모습들. 대체적으로 오늘은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들도 많이 있었을 테고 뭐 상승에 대한 폭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상승한 종목들 살펴보게 되시면은요, 실제로 이제 1% 이상 상승한 종목군들의 숫자가 278개, ETF 제외하고 나면은 250개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살펴보시면은 오늘 시장이 굉장히 조금 하방 압력이 좀 강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뭐 크게 오르는 거 없어요. 그냥 뭐 1, 2%대 상승했으면 아우 잘했어 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오히려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1, 2% 하락이었다면 아우 선방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계좌가 뭐 마이너스 한 2% 정도 빠졌다. 아유 잘하셨어요. 그 정도 선방했어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됩니다. 자, 하락률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소리바다는 이제 뭐 이거는 정리매매니까 관계없는 거고요. 오스코텍이 가장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하락도 오스코텍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제한적이죠.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낙폭이 크게 나온 종목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뭐 이제
경계심 이런 것들 발휘할 수 있는 모습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만 5% 이상 하락한 종목도 살펴보게 되시면 24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4%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더 많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종목군들이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보인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즉 아침에 떨어진 그 상황을 유지했고 아래쪽 꼬리를 조금씩 달아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즉 시장에 대한 걱정거리는 크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다만 하방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 지금 기관 쪽 움직임 보게 되시면 고려아연 이제 올라온 것에 대한 매수가 좀 있었고요. 아침에는 이제 이 한국 항공우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법 많았었는데 뒤로 좀 밀려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양새.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무려 1,700억 정도 1,800억까지 팔았네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다 레버리지 네이버 등등등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있었고요. LNF 매도가 오랜만에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건 금융투자겠죠. 금융투자는 이 고퍼스 순매수 있었고요. 포스코 케미칼 순매수 한국항공우주 이런 쪽으로 매수가 좀 있었고요. 삼성전자를 얘네가 지금 1,000억 정도 팔아먹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팔아먹었고요. 연기금은 오늘 매수를 했지만 삼성전자 팔아먹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투신 쪽 매도도 삼성전자 하락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대형주 쪽 집어 던지는 모습이 기관 쪽에서 많이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조금 방어를 해줬을 것 같은 느낌이겠죠. 네, 삼성전자가 없어요. 네, 매도 쪽에 삼성전자가 없어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순매수가 있고요. 하이닉스 순매수가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이렇게 되면 순매수로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직은 이제 관여한 부분들이 많지 않았다 판단이 좀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는 일단 놔두겠어 라는 식으로 여기 매도가 있었네요. 네, 삼성전자 순매도가 300억 정도 있었는데 많지는 않은 숫자죠. 네, 오늘 외국인들 총 매도가 400억 정도 500억 가까이 되니까 300억 정도 순매도라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현대로템 매도가 좀 있었는데 요거 변동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요. 그런 정도입니다. 외국인들은 시장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삼성전자 인버스를 또 팔아먹었어요. 고버스 팔아먹었다는 것, 그 다음에 레버리 샀다라는 것은 내일 반등 나올 수 있다는 쪽으로 얘네들은 베팅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되게 신기한 게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환율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 또 이제 1350원 돌파가 됐죠. 네, 1350원 딱 찍었는데, 자,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전혀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환율에 대한 관점은 더 올라가기 어려워라는 느낌이 되는 거고, 내일 만약에 시장이 안정세로 들어가게 된다라면 환율은 다시 또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 즉 시장이 반등한다 쪽에 베팅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네, 외국인들이 바보 멍청이라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뭔가 비빌 수 있는 포지션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파월 의장의 이런 매파적 발언이 일단 지나갔어요. 그리고 시장에 반영이 됐죠. 그 다음에 이번 주 내내,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 연결되는 그런 경제 지표들, 그 다음에 연준위 원대의 발언들. 연준위의 발언들이 이번 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3명이 예정되어 있지만 매파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뭔가 조금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나타나고 실업률 좋게 나오고 그 다음에 CPI 지표도 좋게 나오게 된다라면 또 소비자 신뢰 지표도 좋게 나오게 된다라면 지금 예상치가 다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시장이 반등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런 포지션들이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그런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일단은 이 정도까지 먼저 이제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고,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다 자세한 이야기나 보다 긴 이야기들은 오늘 저녁 방송에서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9시에요. 유튜브에서만 진행됩니다. 유튜브에서만 진행되는 저녁 9시 방송에 오셔가지고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맛있는 저녁 드시고요. 자, 이따가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